어머, 그 옷 안 보이니? 내가 보기에 영핏이 별로라서 그냥 갖다 버렸다. 내 아들한테 그런 싸구려 티나는 옷은 안 어울려.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그 말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신이 사준 옷을 버렸다고 말이죠. 오늘 밤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나 서늘하고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아내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공동 경영. 그래서 그는 1년 365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와 얼굴을 맞대고 숨을 쉽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들의 탯줄은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채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사건은 사소한 잠옷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을 여러 벌 선물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자는 남편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집에 들러 혀를 찹니다. 얘, 남편 옷걸이 이게 뭐니? 좀 번듯한 것 좀 사입혀라. 아내가 이미 새 잠옷을 사줬다고 남편이 편한 걸 좋아해서 이걸 입는 거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며칠 뒤 현관문 앞에는 시어머니 취향에 다소 불편해 보이지만 번쩍거리는 잠옷이 담긴 쇼핑백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사준 부드러운 면 잠옷을 벗고 어머니가 사온 그 불편한 옷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지인 행사에 참석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잠시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 했죠.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남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 성욱이 행사 간다고 나갔는데 내가 한번 훑어보고 이상하면 당장 나가서 재킷 하나 사입혀라. 남들 보기에 흉하면 안 된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며느리에게 하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대 위에 오를 인형의 옷매무새를 다듬으라는 연출가의 지시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의 차림새는 멀끔했습니다. 살이 좀 찐 것 같아 다이어트 중이니 살을 빼고 새 옷을 사겠다며 남편도 웃어넘겼습니다. 아내도 동의했고요. 그렇게 부부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다음 날 아침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어머니랑 백화점 좀 다녀올게. 재킷 사러 가자시네. 어젯밤 아내와의 약속은 어머니의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어머니의 취향대로 재단된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기분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단순히 쇼핑을 같이 가서가 아닙니다. 남편이라는 한 성인 남성의 취향과 주관이 어머니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억 하나가 아내의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에 아내가 큰맘 먹고 사준 남편도 꽤 마음에 들어 했던 고급 셔츠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아무리 뒤져도 없기에 물었더니 남편이 덤덤하게, 아주 덤덤하게 말했었죠. 아, 그거? 엄마가 그 옷 이상하다고 몇 번 그러시더니. 아마 엄마가 버리신 것 같아. 엄마는 본인 맘에 안 들면 내 물건 가끔 갖다 버리시잖아. 본인 맘에 안 들면 다 큰 아들의 물건을, 그것도 며느리가 선물한 옷을 상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넣는 어머니. 그리고 그것을 원래 그런 분이라며 수긍하는 남편. 아내는 이 기이한 2인극의 관객이 되어 무대 밖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이 질긴 끈을 끊어내고 쇼핑이라는 명목의 통제를 멈출 수 있을까요? 고집 센 시어머니 앞에서 아내의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잠시 침묵. 이 숨막히는 옷장 속 이야기 끝에 제 시선은 한 점의 그림에 멈춰 섭니다. 흑백의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러나 그 어떤 색채보다 강렬한 슬픔을 머금은 작품. 재단된 날개입니다.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얀 여백의 한가운데 날개를 가진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는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자세히 보면 새의 날개는 복잡하고 무거운 실타래에 칭칭 감겨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타래라기보다 누군가가 억지로 입혀놓은 새에게는 맞지 않는 두꺼운 외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 본연의 깃털은 그 무거운 외투 아래 짓눌려 보이지 않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검은 잉크 선들은 새의 형상을 우아하게 그려내지만 동시에 그 선들은 새를 올가매는 사슬처럼 보입니다. 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날개를 덮고 있는 그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날아가야 할 하늘 대신 발밑에 그림자만 응시하는 그 눈빛에는 체념과 고독이 서려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더없이 잔혹한 풍경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연 속 남편과 같은 상태를 자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혹은 어머니와의 심리적 융합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이 그림 속의 새처럼 말이죠. 어머니에게 아들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신의 확장된 자아, 즉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팔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있으면 갈아입혀야 하듯 아들의 옷차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입히고 싶은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입니다. 내 아들은 이렇게 완벽해야 해, 내 아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는 어머니의 욕망이 투영된 껍데기인 것이죠. 아내가 사준 옷을 버린 행위는 심리적으로 분석하자면 영역 침범에 대한 응징입니다. 어머니가 통제하는 아들의 세상에 며느리라는 타인의 취향이 섞이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불안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림 속 새, 바로 남편입니다. 그는 스스로 날갯짓을 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입혀준 무거운 외투를 사랑이라 착각하거나 혹은 거부했을 때 돌아올 비난이 두려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라는 말은 효도가 아니라 정신적 생존을 위한 비겁한 회피일 뿐입니다. 이 그림의 여백을 보세요. 새의 주변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하얀 여백은 아직 남편이 스스로 채워가야 할 그만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와의 쇼핑을 막는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은 논리로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의 열쇠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무거운 외투를 입고 있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이 옷은 무거워요. 내 날개로 날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실타래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내분이 하셔야 할 일은 시어머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자꾸만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입혀준 그 옷, 당신에게는 맞지 않아. 당신은 당신 스스로 골랐을 때 훨씬 멋진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자아의 감각을 깨워주셔야 합니다. 그림 속 새가 언젠가 그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저 넓은 여백을 향해 비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이 어머니라는 둥지를 부수는 아픔을 동반할지라도 말이죠. 알을 깨고 나오지 않는 새는 결코 하늘을 볼 수 없으니까요.